보통 만화의 연재가 늦어지면은 재촉을 하게 되기 마련이죠. 좋아하는 만화라면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연재가 좀 늦더라도 괜찮으니까 그저 건강을 돌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89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여태까지 계속 같은 작품을 그리고 있었던 작가는 다른 작가가 한 권에 기울일 작업량을 단 한 컷에 쏟아부으며 오랜 시간 동안 버텨왔습니다. 작화의 완성도에 관한 높은 기준 때문에 조수를 고용해도 그의 기준을 따라갈 만한 능력이 있는 직원이라면 사실 이미 조수를 할 필요가 없기에 번번이 도망가 버리고 혼자 남기 일쑤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곧바로 이 작품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만화를 그리는 일 이외에는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고 자식을 갖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으며 건강 또한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평생을 다해 그리겠다 마음먹은 작품을 한 페이지씩 완성해 나가는 일에 온전히 투신하여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초월적인 의지와 끈기를 붙들고 끝내 스스로를 증명해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어떤 창작자도 그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모든 창작자는 그의 길을 흠모하고 사랑할 겁니다. 결국 완결되지는 못했으나 완벽이란 결말이 아닌 과정에 달려있음을 입증한 만화 베르세르크의 작가 미우라 켄타로의 명복을 빕니다. 5월 21일 금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윌리 넬슨의 He Was Friend of Mine 이었습니다. 볼크백 마운틴 OST에 삽입되어 있는 곡이죠. 아마 제가 들어본 송가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갑자기 히스레저도 떠오르네요. 이현정님, 그래서 베르세르크 한 장 한 장이 굉장했군요. 명복을 빕니다. 1892님, 너만이 꿈을 잊게 해줬다. 베르세르크는 어린 저에게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부고를 모른 채 만화를 처음부터 다시 보던 중이었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저희 모두 큰 별을 하나 잃은 것 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그 방송 녹화 끝나고 뉴스를 보고 아유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오후가 좀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베르세르크 주인공 가츠 아닙니까? 가츠가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뭐 그냥 복수 포기하고 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하루하루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그게 자꾸 작가의 운명과 겹쳐져서 보였나 봐요. 그래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명복을 빕니다. 2511님, 웅디 세차장에 세차하러 갔다가 허지웅님 라디오 프로를 알게 되었네요. 부부 두 분이 세차를 꼼꼼하게 잘한다고 소문 듣고 갔었는데요. 세차도 좋았는데 허지웅 씨 많이 청취해달라고 하시면서 비타민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도 잘 듣고 입소문 내겠습니다 하시면서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어이구, 어디 세차장입니까 여기가. 저도 좀 가야겠습니다. 너무 고마우신 분들인데 선물 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드릴게요. 세차장에 우리 부부 선생님과 같이 나눠 쓰시면은 좋겠습니다. 세차장 선생님들 혹시 지금 오늘도 듣고 계시면은 문자 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이 있는 날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문자가 주제 가운데서 난세의 가능에서 오늘 소개할 문자 주제 당첨자를 뽑았는데요. 오늘 당첨자는 의학 드라마 OST를 골라달라고 해주신 김은나 님이에요. 참 재미있는 의학 드라마가 세상에 많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생 드라마도 그 중에 하나 있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김관진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off the
매주 금요일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더 드러머 김간지 씨의 간, 그리고 저 허지웅의 웅, 이 가능이 펼치는 신나는 선곡 대결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합니다. 김간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간지입니다. 티셔츠에 영어로 10대라고 쓰여 있는데. 네. 티셔츠가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만들어준 건데. 아, 그래요?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인데 빌 게이츠 굉장히 악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 아, 요즘에 어떤 그 여론 추세를 반영한 건가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아, 그렇군요. 예, 모든 사람을 좀 이렇게 약간 악독하게 그리는 스타일의 분이셔가지고. 나도 네. 하나 달라 그래, 티셔츠에. 네, 나중에 하나 사야겠습니다. 네. 예. 오늘 주제 의학 드라마 OST를 골라달라고 하신 김은나님, 이분께는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참 그 주제에 맞는 네, 비슷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주파 마사지기. 저주파 마사지기. 예, 심지어 무선이에요. 오. 요거 여러분도 이렇게 듣고 싶은 선곡 주제가 있으시면요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당첨되면 선물도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금요일마다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네. 주제에 맞춰서 선곡을 해오니까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예. 자, 의학 드라마 OST. 의학 드라마 많이 보고 계십니까? 와, 의학 드라마 진짜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 저는 드라마를 좀 안 본 지 꽤 돼가지고. 옛날 드라마 제목 좋은 거 많은데. 옛날 드라마 좋죠. 옛날 드라마 좋은데 의학 드라마는 제 취향이 좀 아니에요. 아, 진짜. 네. 의학 드라마 중에 걸작이 되게 많은데. 그래요? 저는 일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총이 나와야 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스릴러 같은 그런 좀 자극적인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학 드라마도 근데 예전에 저의 어떤 또 명작 드라마 OST를 선곡을 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선곡한 곡인데요. 이 노래 자체가 명곡인데. 노래 자체의 명곡이죠. 이거 네. 매시브 어택의 티어드롭인데. 네. 제가 고른 드라마는 하우스 MD, 닥터 하우스라는 드라마고요. 항상 칭찬을 하시는. 칭찬을 하신다고요? 네, 홍디가 예, 이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인생 드라마로 꼽는 드라마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를 꼽으라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 7개 이렇게 꼽으면은 어쨌든 그 중에 하우스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정말 제 인생 드라마인데 네. 일단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병원을 무대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셜록 홈즈 얘기거든요. 탐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추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이 직업이 진단학과 과장인데, 그러니까 진단 병명을 네네. 알아내는 게 이 사람의 임무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추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주인공 하우스가 셜록 홈즈의 역할이고 사실상. 네네. 그리고 그 친구 윌슨 과장이 닥터 왓슨 원작 그 홈즈에서의 왓슨 네네. 역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학 드라마로서 난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추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친숙하게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 드라마의 표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죠? Everybody lies. 모든 라이스?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이 의사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싫어할 만한 의사예요. 굉장히 싫어할 만한 의사. 일단 사람을 혐오하고 네. 환자를 대화도 안 나누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 환자 가족. 대화를 안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네네.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력이나 네. 혹은 증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 직원들을 보내서 네. 현장을 취재를 해와요. 그래서 병명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 나름의 직업병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그것도 직업병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이 사람을 높게 평가해 주는 거고, 네. 사실 사람이 별로예요. 사람이 별로인 사람이구나. 하우스가 사람이 별론데 너무 냉소적이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또 거기에 있고, 그냥 결국에는 너무 깨지기 쉬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한번 믿고 신뢰를 해버리면은 자기가 도리어 당한다. 간쓸게 다 내주다가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타입인 거야. 그래서 사람을 더 멀리하는 게 있고, 한 사람이라도 내 바운더리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네네.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온전히 좌우돼 버리는 그런 사람.
근데 사실 이런 종류의 속성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고 저 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를 보면은 하우스라는 사람의 행동이 되게 꼴불견이고 그래서 시즌이 거듭될수록 사람은 계속 망가지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걸작을 안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오는 곡은 티어드롭. 이게 이제 이 주제가고요. 처음에 이제 나오는 이게 주제가구나. 예. 네. 처음에 그 시그널송이고 네네. 제가 오늘 고른 메인 곡은 제프 버클리의 할렐루야. 이 곡이 시즌 2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데요. 네. 저는 하우스 하면은 사실 주제가보다 이 곡이 먼저 떠올라요. 이게 어떤 메인 테마 전혀 그렇지 않고 네. 딱 그냥 시즌 2의 에피소드 하나에만 삽입이 되는데 너무 이 에피소드의 정서를 잘 살리고 있고 강렬해서 정말 그냥 하우스 하면 이 곡이 떠오를 정도로 너무너무 이 드라마의 정서를 잘 요약하고 있는 네. 가장 냉소적이고 가장 까칠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사람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사려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드라마다. 그거를 이 곡이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이 노래 자체가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느낌을 이제 전달을 있죠. 해주는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원곡은 원래 레너드 코엔 네네네네. 원작이고 그 구약 성경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 네. 이 제프 버클리가 이거를 원곡이 나온 지 10년 후에 커버를 한 건데 레너드 코엔이 극찬을 했어요. 내 원곡보다 훨씬 좋다고. 원곡도 좋은데 이 노래도 참 좋습니다. 원작자에게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최고죠. 네. 다들 한번 들어보시죠. 제프 버클리의 알렐루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았네요. 예. 자, 이어지는 간지 씨의 선곡. 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수미 씨의 예. 불인 별곡. 이게 어느 드라마에서 나왔냐면은 예. 허준의 OST입니다. 허준. 네. 의학 드라마. 네. 그러네. 네. 그때 당시에 굉장한 시청률을 기록했었죠. 아이고, 완전 어마어마했죠. 정말 전설적인 그 한 의학 드라마. 줄 서시오. 네. 줄 서시오. 이때 이 OST에 조수미 씨가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때 당시에는 와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이렇게 조수미 씨가 불렀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세계적인 그 오페라 가수신데 이제 드라마 OST에도 참여를 하고 이 불인별곡이라는 노래 자체도 딱 들었을 때 조선시대 그 허준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줄을 서시오 그런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도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임현식 선생님이 둥둥 떠다니면서. 네, 맞습니다. 너무 저는 이 허준이 처음 볼 땐 되게 색달랐던 게 어렸을 때였는데 이제 그 전광열 씨가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맡는 역할이 지적이야. 지적이고 아주 부잣집, 금수저, 그리고 좀 차가워. 네네.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좀 악역을 많이 했었나? 악역도 좀 했었고 꼭 악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주인공 옆에서 좀 주인공을 보조하기보다는 좀 안티테제로 약간 대항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허준에서 굉장히 따뜻한 역할 맞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허준 자체에서 정말 이 정도를 지키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조상님이에요, 허준 선생님. 맞네. 양천호 씨. 허씨네요. 이때 당시에 진짜 이 드라마 때문에 한의학 열풍도 부르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허준 본다고 사람들이 다들 집에 갔었어요. 그런 드라마가 몇 개 있었죠. 맞아요. 모래시계, 허준, 저기 왕초도 그랬나? 왕초도 장난 아니었죠. 야인시대. 그러네요. 저 생각해보니까 드라마를 좀 많이 봤었네. 알겠습니다. 조수미의 불인 별곡 허준 OST에서 뽑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정님, 허준, 허를 찌르는 드라마 선곡이네요. 야. 이현정님, 와 간지님 천재네. 허준은 생각도 못했는데. 김정희님, 홍춘이 줄을 서시오. 맞네, 홍춘이. 야, 이 지금 여기 또 어떤 분은 이현주님, 저희 남편 허준에 아주 빠져 살더니 딸 이름도 예진이로 지었어요. 예진아 씨.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까 그 초반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세차장 선생님 문자 주셨네요. 7018님. 세차장입니다. 저도 기분 좋은 날입니다. 홍보한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홍보에 보람을 느낍니다. 보내주신 책도 잘 읽고 있고 마스크도 애지중지 잘 아껴 쓰고 있습니다. 늘 청취하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웅디 최고예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부가 같이 이렇게 일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게요? 부부가 같은 일을 하는. 그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을까? 네. 저도 부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가 판타지인가? 아무튼. 근데 장점도 있을 거예요. 네. 장점, 난 장점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해를 할 수 있잖아. 맞아요.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무슨 일을 하길래 집에서 이렇게 대화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또 프리랜서니까 약간 고민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건강 유의하면서 또 앞으로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제 선곡입니다. 여러분, 국내 의학 드라마 1호라고 일컬어지는 드라마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가 아니구나.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나 맨날 헷갈려. 해바라기랑 종합병원이랑. 종합병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사실 종합병원 전에도 의학 드라마가 한 2편인가 있었는데 이게 종합병원이 워낙 히트를 해가지고 워낙 히트했죠. 그래서 1호 드라마라고 불려요. 이 노래 김태형의 혼자만의 사랑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당시 이제 이재룡 그리고 아까 허준의 주인공인 정강렬 씨 젊은 시절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뭐 김지수 씨, 신은경 씨 나왔었고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 드라마와 해바라기를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종합병원 저 너무 좋아했어요. 그 김정은 씨가 삭발하고 김정은 씨가 삭발하고는 해바라기예요. 그래 맞네. 그거 해바라기고. 근데 겹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 겹쳐. 많이 겹치네. 거기다가 해바라기에 차태현 씨가 나왔잖아요. 네네. 종합병원 시즌 2에 차태현 씨가 나왔어요. 시즌 2에 또 나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심지어 해바라기가 또 해바라기래. 종합병원 시즌 2에 김정은 씨도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이 완전히 혼돈의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병원을 배경으로 한 거에 이제 다 같이 나오면 이게 섞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많이 쉽게 떠올리는 종류의 어떤 그 의사 나오는 드라마의 경쟁 구도. 이를테면은 흑수저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이 종합병원 탄광집이었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의 마음이 따뜻한 의사 주인공. 거기에 대항하는 아주 차갑고 이성으로 똘똘 뭉친 금수저 집안의 악역까지는 뭐하고 거기에 대립하는 어떤 그 역할 이제 전광렬 씨가 그걸 맡았고 이재룡 씨가 따뜻한 주인공을 맡아서 연기했던 참 많은 분들 추억 속의 드라마가 아닐까. 제 기억으로는 종합병원에서부터 어떤 좀 본격적인 수술 장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의사라는 직업은 저렇게 무섭구나, 뭐 이런 무겁구나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 느낄 수 있었던. 그래서 1호 드라마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나왔던 드라마는 그렇게까지 본격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김태형의 혼자만의 사랑 들어보시죠. 큰일 났어요. 어떤 일이죠?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죠? 저는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 이렇게 같은 일을 하시는 부부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까 같은 일을 부부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단점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니에요. 안 좋아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에요. 장점은 없어요. 전생에 복이 많아야 주말 부부가 될 수 있다고 해요. 12년을 함께 일한 사람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내 커플로 결혼했는데 지금이라면 절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따로 각자 일하고 저녁에 만나야죠.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부는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만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같이 일하면 서로 숨 막혀요. 아주 그냥 이게 부부가 같은 직장에서 있으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습니다. 특히 성과금. 이건 그렇다. 성과금.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 수입을 알게 되니까. 네네. 이게 제가 뭐 일부만 읽어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너무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그래도 계속 사람들이 꿋꿋하게 지금 계속 부부는 서로 안 보는 게 최고죠. 아니 안 볼 거면 왜 결혼했어? 이런 파장이 일어날 줄은 몰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간지 씨가 선곡한 곡. 이거 뭐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예. 거기 이제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드라마가 우리 아까 웅디가 얘기했던 하우스처럼 이런 뭐 추리나 어떤 병원을 배경으로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는 드라마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 5명이 의사 동기인데 이 동기들끼리 이제 취미생활로 밴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밴드의 이름이 미도와 파라솔이고 그 밴드에서 이제 극 중에 나오는 이름이 옛날의 노래들을 되게 조정석 씨랑 그 배우분들이 커버를 하셔가지고. 그럼 이게 조정석 씨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노래 잘하네. 그래서 이제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밤이 깊었네, 또 다른 명곡들을 이 OST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노래 움직임이 좋았다. 되게 보고 있으면 옛날에 어떤 우리 밴드를 했던 그런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향수를 자극시키기도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는 안 봤는데 시즌 2가 곧 방영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야, 신기합니다. 네. 제가 안 봤는데 이렇게 또 좋다고 하면은 시즌 2에서는 또 가야지. 제가 또 제 바람으로는 술탄 오브 디스코 노래를 미도와 파라솔이 미도와 파라솔의 탱탱볼이라든지 미도와 파라솔의 의심스러움 이런 게 나오면 좋겠네요. 네. 그러네요. 노래 되게 잘한다 생각보다. 좋아요.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밤이 깊은 데도 같이 듣나요? 네네. 밤이 깊은 데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자, 다들 기억하실 이 시그널. 이거 듣는 순간 생각났어요. 듣는 순간. 네. 흡사 뉴스 시그널처럼. 네. 어벤져스 어셈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하얀 거탑 OST의 빌 로제트인데요. 하얀 거탑 하면은 많은 분들 사랑하시는 드라마기도 하고 원래 이제 일본 거죠. 이 야마사키 도요코의 소설이에요. 하얀 거탑이라는 소설인데 일본에서는 이미 라디오 드라마까지 합치면은 7번 정도 드라마로 만들어졌고요. 한국에서 이제 하얀 거탑으로 리메이크를 했었고 한국판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라고 일본에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 김명민 씨가 연기한 장준혁 과장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역사상 이 아주 완성도가 높은 캐릭터를 10명을 추린다면 10명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준혁 과장 왜 죽었어? 안 죽으면 계속 나올 수 있잖아. 이게 근데 이 노래 제목이 비 로제트 처음 봤어요. OST 보시면은요 거의 전반적으로 그 퓨전 교향곡으로 구성이 돼 있고, 드라마 보면은 계속 그 OST 곡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딱 OST 곡들이 다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막 긴박한 수술 장면에서는 그레이트 서전 나오다가 초반에 비 로제트 나오다가 약간 좀 늘어진다 싶으면은 소나무야 소나무 나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OST 완성도가 되게 높으니까 들어보시면 반가우실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약간 영화 OST급이. 되게 잘 만들었어요. OST가. 일단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곡이라서 비 로제트를 먼저 좀 깔아드렸고, 제가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은 이 OST 중에서 더 그레이트 서전. 이거
제목만 보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들으면 어. 이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위대한 의과이라는 이제 뜻인데 네. 수술 장면에서 많이 나오죠. 네. 이 드라마에서 수술 장면에서 많이 나오고 이 노래를 들으면은 꼭 이 대사가 떠오릅니다. 아직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영어 뭐 CTR 뭐 체크하고 440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켜! 막 이런.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꼭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하얀거탑 OST에서 더 그레이트 서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선곡을 들어야 되는데 네. 간지 씨, 이 노래 뭔가요? 여러분들 한국에 예. 사이코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가 있습니다. 난 이 드라마를 의학 드라마라고 가져올 줄 몰랐어. 바로 M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네, 이 M의 OST 최윤실 씨의 나는 널 몰라. 야, 이거 그거죠. 마지막에 몰라. 맞아요. 오늘 날씨 분위기랑도 잘 어울리고. 이거 따지고 보니까 진짜 메디컬 드라마가 맞긴 맞네요. 메디컬 드라마예요. 내용을 떠올려 네. 보니까 시문아 씨가 돋보였던 사실 그 남양 특집이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다시 들으면 진짜 노래도 되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이 최은실 씨의 나는 널 몰라 들으면서 드러머 김관지 씨와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김간지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